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남편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쉬고 있었죠.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셨나 보다. 지난주에 비번 바꿨는데 또 알려드린 거야? 엄마가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안 알려드려.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알려드리냐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대단한 일이지. 이 집은 나도 사는 집이야. 알았어. 다음부터 말할게. 이 대화만 벌써 4번째예요. 결혼 2년 차,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비번을 알려드리기 싫은 이유가 있었어요. 늘 시어머니는 아무 때나 찾아오셔서 검사를 하셨거든요. 무슨 검사냐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왔어? 서진아, 검진 결과지 내놔봐. 어머니 어서 오세요. 네, 잠시만요. 저는 서랍장으로 가서 남편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냈어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서 같이 보자. 혈압은 정상이네. 그럼 됐네. 잠깐, 간 수치 좀 봐. 이거 좀 높은 것 같지 않아?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의사가 뭘 알아? 내 눈에는 좀 높아 보여. 너 민수한테 기름진 거 먹인 거 아니야? 기름진 거 안 먹였어요. 늘 삶거나 쪄서 해요. 콜레스테롤은 정상이네. 이 정도면 됐다. 저는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검진표를 내려놓고 주방으로 가셨어요. 냉장고 좀 보마. 이 반찬들 네가 직접 한 거 맞지? 네, 전부 제가 했어요. 이 두부는 어디서 샀어? 늘 가던 유기농 매장에서요. 포장지는 어딨어? 확인 좀 하게. 버렸어요. 유통기한 넉넉한 거 확인하고 샀어요. 앞으로는 버리지 말고 놔둬. 내가 확인해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된장은? 어머니 주신 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사이 거실에서 TV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반찬 점검을 당하고 있는데 남편은 팔자 좋게 TV나 보고 있었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닫으셨죠. 그러더니 음식물 쓰레기통을 여셨습니다. 배수망까지 꺼내 들여다보셨어요. 어머니, 민수 씨한테 나쁜 거 안 먹였어요. 결혼하고 한 번도 안 그랬잖아요. 이제 그만하셔도. 확인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비켜봐. 꿀릴 거 없으면 신경 쓸 일도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베란다로 가셨어요. 분리수거 박스 앞에 쪼그려 앉으셨죠.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친구 만나러 나간 사이 저는 집에서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그때 친구들과 아구찜과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배달 용기를 두 손에 들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바닥에 툭 던지셨죠.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셨어요. 너 이게 뭐니? 이런 걸 먹이고 나한테 숨겨? 너 나한테 거짓말하니? 어머니, 이건 제 친구들이랑 먹은 거예요. 민수 씨는 어제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집에 없었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둘이 같이 먹고 숨긴 거 아니야? 정말이에요. 민수 씨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이 말해봐.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싸움 나는 거 보기 싫으면 이제 네가 나서서 중재를 하라는 눈빛이었죠. 엄마, 나 진짜 안 먹었어. 어제 친구랑 스크린 골프 갔어. 네 마누라 눈치 보느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민수야,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돼. 아니라니까, 진짜 안 먹었어. 됐어. 안 먹었으면 안 먹은 거로 해. 근데 이런 게 집에 있다는 게 문제야. 어제는 친구들이랑 먹었다지만 다음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없을 때 몰래 먹이면 나는 모르지 않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사람이 가끔 이런 거 시켜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배달 음식 좀 먹으면 어때서요? 다른 집은 매일 시켜 먹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렇게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역시 먹인 게 맞구나. 아니면 왜 이렇게 발끈을 해? 찔리니까 그러는 거지. 제가 언제 먹였다고 그래요. 민수 씨가 분명히 안 먹었다고 했잖아요. 저 결혼하고 1년 넘게 어머니 말씀대로 유기농에 좋은 음식만 직접 해서 먹였어요. 새벽같이 시장 가서 싱싱한 거 사고 조미료도 안 넣고 국물 하나도 직접 우려내고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그런데 계속 이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 건강 챙기는 게 아내 도리지. 지금 너 고작 그거 했다고 유세니? 고작이요? 대체 언제까지 먹는 것 가지고 이러실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귀하신 아들 밥 만들어주는 기계 아니라고요. 어머님,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냉장고 검사하고 쓰레기통 뒤지고 분리수거함까지 검사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때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일어섰어요. 지 마누라랑 어머니가 싸우는데 도망을 가더라고요.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친구 만나기로 했어. 뭐? 지금 이 상황에 나간다고? 당신이 한마디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뭘 어떻게 해. 둘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해. 남편은 대답 없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도망치듯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 인간은 항상 저랬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도망가기 바빴죠. 아, 참나. 어머님, 그렇게 걱정되시면 민수 씨 다시 데려가세요. 어머니가 직접 먹이고 입히세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뭐? 너 지금 내 앞에서 이혼하겠다는 소리냐? 감히 네가? 네, 못할 건 뭔데요? 어머님 아세요? 지금 1985년이 아니라 2025년이에요. 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정처 없이 걸었어요.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 결혼은 잘못됐었습니다. 결혼 전 저와 남편은 신혼여행지를 유럽으로 정했었어요. 둘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일정을 짰죠. 여기 스위스 인터라켄이야. 여기서 패러글라이딩 하자. 좋아. 그 다음 날엔 파리 가서 에펠탑 보고. 프랑스 음식도 먹어보고 싶다. 진짜 기대된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여보, 우리 신혼여행 제주도로 바꾸면 안 될까? 제주도? 갑자기 왜? 우리 유럽 가기로 했잖아.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셔서 시차 적응도 힘들고 유럽 음식이 내 몸에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우리 신혼여행을 왜 어머니가 결정해? 그냥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서. 제주도 좋잖아. 나 제주도에서 초중고 나왔어.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첫 시작부터 갈등을 만들기 싫었죠. 그래서 제주도로 양보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트카를 타고 예약한 리조트로 향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죠. 어디든 둘이 함께면 됐으니까요. 숙소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어요.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 로비로 내려갔죠. 그런데 로비 소파에 누가 앉아 계셨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하며 멈춰 섰어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드셨죠. 헛것이 보이나 싶었죠.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나도 몰라. 아유, 엄마도 혼자 놀러 오신 것 같아. 뭐?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민수 밥 챙겨주려고 왔지. 여행 중에 잘못 먹으면 어떡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리조트에서 직접 밥을 해서 남편에게 먹이셨어요. 관광지로 이동할 때는 도시락을 싸서 들려주셨죠. 신혼여행 내내 단 한 끼도 남편과 근사한 곳에서 먹지 못했습니다. 신혼집에 돌아온 날 저는 남편에게 폭발했어요. 뭐 하자는 거야? 신혼여행에 시어머니가 따라와? 이래서 제주도로 바꾼 거야? 엄마가 건강 염려증이 심해서 그래. 이해 좀 해줘. 건강 염려증? 그걸로 이 상황이 이해가 돼? 당신 이 정도면 결혼지옥에서 출연할 수 있는 사연이야. 알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날 싸워서 한 달은 냉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부부싸움으로 장식을 했죠. 신혼여행을 망친 건 일회성이니 참을만 했어요. 신혼여행 망했다고 바로 이혼할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애써 참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참기 어려웠던 건 그 뒤부터 시작됐어요. 신혼집에 돌아온 직후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죠. 서진아, 앞으로 배달 음식이랑 식당 음식은 절대 먹이면 안 된다.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잖아. 조미료에 기름에 위생도 못 믿어. 무조건 집에서 네가 직접 해서 먹여. 알겠지? 네? 몇 끼니를 모두요? 지금까지 못 들었어? 당연하지. 그리고 이거 받아라. 시어머니가 커다란 박스 하나를 건네셨어요. 열어보니 손바닥만한 작은 반찬통이 수십 개 들어있었죠. 어머니, 이건 뭐예요? 앞으로 반찬이나 찌개 만들면 이 통에 한 젓가락씩 담아둬. 날짜 적어서. 한 젓가락이요? 이렇게 조금씩 담으면 어머니 드시기엔 너무 적지 않아요? 내가 먹으려고 나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 때마다 확인할 거야. 네가 우리 민수한테 뭘 해먹이는지. 네? 어머니, 그게 무슨... 그건 좀... 꼭 해. 빠짐없이. 알겠지?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가셨어요. 저는 멍하니 그 박스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저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이건 너무하지 않아? 반찬을 한 젓가락씩 담아서 검사를 받으라고? 지금 뭐 나 시험하니? 내가 무슨 사건 용의자야? 아니 무슨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못 믿으셔? 나 이거 절대 못해. 아니 안 해.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예민하신 거야. 당신이 그냥 이해해줘. 이해?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이게 정상인가? 여보, 나 결혼하고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 신혼여행도 망쳤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만든 반찬을 증거물처럼 보관해서 어머님 검사를 받으라고? 당신은 이게 정상으로 보여? 왜 또 싸우려고 그래? 그냥 좀 맞춰주면 안 돼? 그게 뭘 그리 어렵다고. 내가 뭘 어떻게 더 맞춰? 나도 맞출 만큼 맞췄어.
그런데 이건 선 넘은 거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이건 아니라고. 저는 그날 남편과 또 크게 싸웠어요. 일주일간 냉전 끝에 결국 반찬통 검사는 안 하기로 합의가 됐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그 뒤로 일주일에 2~3번씩 예고 없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찾아오실 때마다 냉장고 음식물 쓰레기통 검사를 하신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러니 제가 매번 집 비번을 바꾼 거였습니다. 하긴 그러면 뭐 하나요? 효자 새끼가 비번 바꿀 때마다 매번 그걸 시어머니에게 말하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더 참기 힘든 건 저렇게 남편이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만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분노가 오늘 배달 용기 하나로 터진 거였어요.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얼마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엄마 달래놨어. 이제 집에 들어와. 달래긴 뭘 달래. 어머님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야. 네가 문제라고. 당신이 맨날 도망가니까 내가 혼자 다 맡고 있잖아. 나 오늘 안 들어가. 내가 오늘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어머님이 분리수거함 뒤지는 거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됐어. 말로만 맨날 잘한다 잘한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잖아. 나 안 들어가. 아참, 당신 밥 사 먹으면 큰일 나니까 얼른 어머님 집 가서 밥 먹어. 잠도 거기서 자고. 야,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내가 왜 이러냐고? 나한테 묻지 말고 당신 스스로한테 물어봐. 그래도 답 모르겠으면 그냥 당신이 전응아인 거야. 끊어. 저는 전화를 끊고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수연아, 나야. 오늘 나 좀 재워줄 수 있어? 집에 못 들어가겠어.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가서 얘기할게. 가도 돼? 당연하지. 얼른 와. 저는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가 따뜻한 차를 내밀었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어요. 신혼여행 때 시어머니가 따라온 것부터 반찬통 검사 사건, 오늘 분리수거함까지 뒤진 일까지요. 친구는 듣는 내내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잠깐, 신혼여행을 따라와? 반찬을 한 젓가락씩 담아서 검사를 해? 서진아, 이건 정상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무리 아들 걱정이 심해도 이건 선 넘은 거지. 혹시 시댁에 아픈 사람 있어? 유전병 같은 거. 그래서 저렇게 건강에 집착하는 거 아니야? 아픈 사람? 글쎄, 시아버지도 건강하고 시누이도 멀쩡해. 내가 알기론 다들 건강해. 그런데 왜 저래? 이해가 안 된다. 서진아, 나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이혼 생각해봐. 시어머니도 문제지만 네 남편이 더 문제야. 지 마누라가 저렇게 당하는데 맨날 도망가? 미친 거지. 아, 그러게 말이야. 지금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애라도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 시어머니가 얼마나 더 간섭하겠어. 그리고 남편이 바뀔 것 같아? 안 바뀌어. 결혼 생활 1년 넘었잖아. 그동안 안 바뀐 사람이 갑자기 바뀌겠어? 애 생기기 전에 진지하게 생각해봐. 저는 친구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 집에서 눈을 떴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죠.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통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두고 가신 거였죠.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도 시어머니가 채워놓은 반찬들과 유기농 식재료들로 빼곡했어요. 저는 냉장고 앞에 서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오셔서 이걸 다 채워놓으신 거였어요. 참 대단하시다 싶었죠. 저렇게 걱정돼서 어찌 결혼을 시켰나 의문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왔어? 밥 먹었어? 앉아봐. 할 말 있어. 뭔데? 표정이 왜 그래? 나 이대로는 못 살겠어. 이혼 생각하고 있어. 뭐? 아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조금 싸운 거 가지고 왜 이래? 조금 싸운 거 가지고? 어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결혼하고 1년 넘게 나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신혼여행 때부터 지금까지. 이젠 나도 입 아프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어머님한테 시달리고 당신한테 실망하고. 나도 이제 진짜 한계야. 여보,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 달라지는 게 없는데. 당신이 중간에서 안 바뀌면 나 진짜 이혼할 거야. 이번엔 진심이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니, 사실 알면서도 외면했지. 미안해. 이제 내가 잘할게. 이제부터 엄마가 먹는 것 가지고 간섭 못하게 내가 막을게. 약속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말로는 소용없어. 행동으로 보여줘.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안 바뀌면 그땐 진짜 끝이야. 알겠지? 알겠어. 약속할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저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변할 사람이었으면 진작 변했겠죠.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올케, 나야. 시간 되면 잠깐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네? 무슨 일로? 꼭 얼굴 보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어? 네, 알겠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 옆에 시어머니가 함께 있었어요. 저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죠. 올케가 이혼 생각하고 있다는 거 민수한테 들었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 성격이 워낙 까다로우셔서 내가 다 미안하다. 형님, 그게... 괜찮아. 올케 마음 충분히 이해해. 사실 오늘 올케한테 꼭 해줘야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사실 민수가 쌍둥이였어. 네? 쌍둥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위에 형이 있었어. 일란성 쌍둥이. 이름이 민호였거든. 근데 민호가 어렸을 때 갑자기 신장에 이상이 생겼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결국 민호는 16살 때 세상을 떠났어. 엄마가 그때 거의 미쳐버릴 뻔했지. 저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혼하고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었어. 근데 엄마가 그 일로 트라우마가 너무 깊게 생긴 거야. 혹시 민수도 민호처럼 될까 봐. 그래서 먹는 거에 그렇게 집착하신 거야. 몸에 안 좋은 거 있으면 민수도 아플까 봐 무서우셨던 거지. 근데 나도 엄마가 올케한테 그 정도까지 한 줄은 진짜 몰랐어. 민수한테 듣고 나도 엄청 놀랐거든. 세상에 신혼여행을 따라가? 야,
올케 참 착하다. 나 같으면 신혼여행 돌아오자마자 이혼 서류 썼을 텐데. 게다가 반찬 검사를 하고 분리수거함까지 뒤졌다며? 그건 진짜 너무했다고 생각해.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팔꿈치로 툭툭 쳤어요. 뭐해 엄마, 할 말 있다며. 아이 서진아, 내가 너무 지나쳤다. 큰애 보내고 나서 민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너무 무서웠어. 그 마음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을 못했구나. 매일 불안해서 확인 안 하면 잠도 못 잤어.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될 줄 몰랐다. 이 못나고 못된 시어미를 용서해 주겠니?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저만 억울하고 힘들었잖아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얘기를 꺼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 입 밖으로 내면 그때 기억이 다 떠올라서 숨을 쉴 수가 없더구나.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나 때문에 이혼하지 마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결국 이혼을 접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형님이랑 어머님 만나고 왔어. 엄마랑 누나를? 응, 당신 쌍둥이 형 이야기 들었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왜 그동안 나한테 숨겼어? 결혼하고 한 번도 말 안 해줬잖아. 그런 사연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나도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미안해. 그 얘기가 나오면 엄마가 너무 슬퍼하셔서 우리 집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거든. 금기 같은 거야. 형 이름 꺼내는 것조차 조심했어. 그래도 나는 가족이잖아. 나한테는 말해줬어야지. 나도 사실 말하기가 힘들었어. 형이 죽고 나서 나는 반쪽이 사라진 것 같았어. 어렸을 땐 매일 같이 놀고 같이 자고 같이 밥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난 내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 엄마는 매일 울고 아빠는 말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형 얘기를 안 했어. 꺼내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남편이 말을 하다가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품에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숨기지 마. 우리 부부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정말로 음식에 대해 일절 간섭을 하지 않으셨어요. 집에 불쑥 찾아오시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됐기에 스스로 남편 건강에 더 신경을 썼죠. 이제는 강요가 아니라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였습니다. 얼마 뒤 시댁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뭔가 말을 하려다가 스스로 입을 다무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신경 써서 잘하고 있어요. 믿으셔도 돼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셨죠. 당신은 진작 말을 하면 될 걸 왜 숨겨서 괜히 분란을 만들었어? 아빠, 이제 다 잘 됐으니까 그만해요. 엄마도 말하기 힘들었겠지.
우리 그냥 밥이나 먹어요, 밥. 저는 결혼 초에 잠시 생긴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반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죠. 저는 시댁으로 병문안을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시어머니만 안방에 누워 계셨죠. 어머님, 많이 편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아이고, 서진이 왔니? 며칠 전부터 온몸이 으슬으슬하고 기운이 없어서 꼼짝을 못하겠다. 아버님은요? 그 양반도 말도 마라. 마누라가 이렇게 드러누워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골프 치러 갔어. 내가 죽어도 모를 사람이야. 평생 저래. 내가 애 셋을 낳아줬는데 지 마누라 아픈데도 뭐가 그리 바빠서 맨날 밖으로만 돌아다녀. 허구한 날 골프는 차라리 이혼하고 골프랑 재혼하라고 해라. 에이, 아버님도 바쁘셔서 그러시겠죠. 아마 거래처 모임일 거예요. 어머님, 제가 죽 끓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죽을 끓였어요. 쇠고기 야채죽을 정성껏 만들어서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간신히 일어나 앉으셨죠. 아이고,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며느리 손맛이냐. 고맙다 정말.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인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못살게 굴었으니 생각할수록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어머님,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 이제 다 이해해요. 그때 시어머니 폰이 울렸어요. 시아버지였죠. 여보세요? 뭐? 거래처 납품 견적 파일? 그걸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나 아픈 거 알잖아. 내가 컴퓨터를 어떻게 켜? 뭘 어디서 찾아서 어디로 보내? 아, 몰라. 나는 그런 거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옆에서 듣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해드릴까요? 저 원래 아버님 회사에서 일했잖아요. 어떤 건지 말씀 주시면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는 거 금방 해요. 그래? 그럼 좀 부탁해도 되겠니? 서재에 컴퓨터 있거든. 네, 걱정 마세요. 금방 할게요. 저는 시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바탕화면에서 거래처 납품 견적서 파일을 찾았어요. 시아버지 이메일로 전송을 완료했죠. 익숙한 일이라 금방 끝났습니다. 파일 전송을 마치고 컴퓨터를 끄려는데 바탕화면에 뭔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A 명단이라고 적힌 폴더였죠. 무심코 클릭했습니다. 안에 수십 개의 파일이 들어있었어요. 전부 이력서였죠. 젊은 여자들 이력서였습니다. 사원들 이력서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파일이 눈에 들어왔죠. 윤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수년 전 시아버지 회사 입사 초기가 생각나서 이력서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력서 아래에 주석처럼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혈액형 A형, 키 163cm, 몸무게 52kg.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 밑에 가족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 건강 상태, 조부모님 병력까지 상세하게요. 저는 문득 수년 전 면접을 봤을 때가 떠올랐어요. 시아버지가 직접 면접을 진행하셨었죠.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시지? 네, 두 분 다 건강하세요. 집안에 큰 병 앓으신 분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쪽으로. 아니요,
다들 건강하게 오래 사셨어요. 그때는 신입 면접이라 긴장해서 묻는 대로 다 대답했었어요. 면접이란 것 자체도 처음이라 회사에서 의뢰 물어보는 건가 보다 싶었죠. 당시에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이력서도 열어봤어요. 전부 비슷한 형식이었습니다. 혈액형, 키, 몸무게, 가족력, 건강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전부 다 젊은 여자들 이력서였습니다. 남자나 나이가 많은 여자들 이력서는 하나도 없었죠. 이건 채용이랑 무슨 상관이지? 왜 여자들 건강정보만 모아놓은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해당 폴더를 통째로 제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전송 완료를 확인하고 폴더를 닫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죠. 서진아, 다 했니? 네? 네네. 어머님, 아버님께 메일 보내드렸어요. 그래, 고생했다. 이리 와서 나 좀 부축해 주겠니? 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안방으로 모셨어요. 인사를 드리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파일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죠. 대체 왜 젊은 여자들 건강정보만 모아놓은 걸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시에는 적당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요. 집에 돌아온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제 메일로 보낸 이력서 파일들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을 하나씩 넘겨봤죠. 전부 젊은 여자들이었어요. 23, 24, 25. 첫 면접을 봤던 당시 저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저는 문득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시아버지 회사에 입사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죠.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당시에는 대표님이었죠. 서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네, 대표님. 주말이요? 특별한 일정은 없는데요. 내 아들 한번 만나볼래? 괜찮은 녀석인데 서진 씨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네? 아드님을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사장님이 아들 짝을 찾아주시려나 보다 싶었죠. 아들 자랑하고 싶은 아버지 마음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만났고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했죠. 그런데 지금 이 파일들을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수십 명의 여자들 중에서 나를 고른 건가? 건강 상태 보고 가족력 보고 골라서 자기 아들한테 소개시켜 준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말이 안 됐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차라리 결혼정보 회사를 통한 만남이 쉬운데 뭐하러 저러겠어요. 그냥 입사 지원자들 이력서를 모아둔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찜찜한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죠. 다음 날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빨래를 개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나야. 지금 통화 가능해? 왜? 무슨 일이 있어? 서진아,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하나? 나 어제 백화점 갔거든. 그래서? 거기서 네 남편 봤어. 내 남편? 백화점에서? 저는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병문안을 가는데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시댁에 다녀왔었죠. 근데 서진아, 네 남편 옆에 여자가 있었어. 여자? 누구? 그냥 아는 사이 같진 않았어. 내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뜻이야? 똑바로 말해봐.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팔짱 끼고 걸어가더라. 그 여자가 네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거야. 네 남편은 그 여자 머리를 쓰다듬고. 서진아, 나 잘못 본 거 아니야. 분명히 제대로 봤어. 그게 진짜야? 내 눈엔 내연녀처럼 보였어. 아니, 내연녀 맞는 것 같아. 그냥 아는 사이라면 저렇게 안 하지.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네가 모르고 바보처럼 당하고 있을까 봐 말하는 거야. 서진아, 남편 뒷조사 좀 해봐. 흥신소 같은 데 알아봐. 알겠어. 고마워. 말해줘서.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겨우 시어머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반년 동안 정말 평화로웠거든요. 이제 드디어 행복해지나 보다 싶었죠. 근데 이번엔 바람이래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흥신소에 남편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일주일 뒤 흥신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사진 보내드렸으니 확인해보세요. 저는 문자함을 열었어요. 사진이 여러 장 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손잡고 걷는 사진, 식당에서 마주 앉아 웃는 사진,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분노 게이지가 상승했죠. 남편분이 숨기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찾았습니다. 이 여자 신상도 조사해봤는데요. 남편분이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였습니다. 꽤 오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계속 만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최근 몇 달 전부터 다시 연락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외죠. 그전에는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만난 걸로 보입니다. 전화기를 붙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여자 사는 오피스텔 주소 좀 알려주세요. 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혹시 직접 찾아가실 거면 조심하세요. 이런 경우 그냥 깔끔하게 소송으로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흥신소의 조언을 무시하고 상간녀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했어요. 소송을 하더라도 상간녀 귀싸대기는 한 대쯤 갈겨줘야 하잖아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뒤따라 올라갔어요. 흥신소에서 알려준 상간녀 집 앞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본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저는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어요. 머리채를 움켜쥐고 뺨을 갈기었습니다. 이년이 남의 남자를 꼬셔? 이년아, 좋은 날 끝났다. 놓으라고! 야, 그만해. 이거 놓고 말해. 남편이 저를 떼어놓으려고 팔을 잡았어요. 저는 있는 힘껏 남편 낭심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어요. 저는 그 틈에 남편 뺨을 후려쳤죠.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저는 다시 상간녀를 보고 뺨을 후려쳤습니다. 상간녀가 바닥에 쓰러졌죠. 상간녀는 주저앉으며 남편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 다시 안 만나려고 했던 거야. 여보, 제발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수빈이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다 잘못한 거야. 정신 나갔니? 그리고 뭘 집에 가서 얘기해. 지금 할 말 있으면 여기서 다 해. 너네 둘이 결혼 전부터 만난 사이라며? 그러면서 왜 나랑 결혼했냐?
사랑하는 여자 두고 왜 나랑 결혼했냐고. 그러면서 왜 둘이 또 몰래 만나? 미친놈이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간녀가 갑자기 자기 웃옷을 벌컥 걷어 올렸어요. 배 위에 길게 수술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흉터였죠. 그래, 미쳤다. 이거 봐. 이게 내가 결혼 못한 이유야. 알겠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수술 자국이 결혼이랑 무슨 상관인데? 남편이 새파랗게 질려서 저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나가자고! 제발 나가서 얘기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손 치워.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똑바로 말해. 그래, 이혼해! 난 그냥 수빈이랑 재혼! 그때 상간녀가 남편 뺨을 쳐버렸습니다. 순식간의 일이라 저도 어안이 벙벙했죠.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너랑 결혼 안 해. 못 해. 너도 알잖아.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나는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래서 이런 미친 짓까지 한 거야. 그런데 나 이제 진짜 못해. 못하겠어. 아니, 안 해. 널 다시 만난 내가 미친년이지. 저기요, 강민수 와이프분. 상간녀 소송을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미쳤었네요. 미친년이에요. 야, 강민수. 우리 이제 진짜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내 인생에서 제발 사라져. 그리고는 상간녀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잠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했죠. 야, 강민수, 너 상간녀한테 차였다. 이 등신아. 그리고 우리도 끝이야. 저는 오피스텔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얼마 뒤 남편도 집에 들어왔습니다. 짐 싸서 나가. 뭐? 못 들었어? 짐 싸서 나가라고. 오늘 당장. 왜 내가 나가야 하는데 여기 내 집이야? 네 집? 바람 피운 놈이 뻔뻔하기는. 하긴 그 정도 뻔뻔해라 바람도 피우지. 좋아, 나가기 싫으면 내가 나갈게. 아, 서진아.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아휴, 야, 네 개소리 듣기도 싫어. 그냥 나가.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노려봤어요. 저 뻔뻔한 얼굴을 보니까 또 분노가 치밀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서 계셨어요. 손에 케이크 박스와 선물 가방을 들고 계셨죠. 저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오늘 남편 생일이라서 집에서 가족 식사 하기로 했었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완전히 깜빡하고 있었죠. 올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분위기가 왜 이래? 너희 싸웠니?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형님, 민수 씨 바람 폈어요.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랑 다시 만났더라고요. 오늘 오피스텔에서 둘이 같이 있는 거 직접 봤고요. 저 이혼할 거예요. 뭐라고? 민수야, 이게 무슨 말이니? 너 사실이야?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시누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을 노려보셨어요. 이 미친놈의 새끼가! 서진아, 잠깐, 이혼은 안 된다. 민수가 잘못한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근데 한 번만 용서해줘라, 응? 이렇게 부탁한다. 제발, 민수도 정신 차릴 거야. 안 돼요, 어머님. 저 이제 진짜 못하겠어요. 이번 한 번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 내내 쌓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서진아, 이 집 명의 네 앞으로 바꿔주마.
그러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봐,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필요 없어요. 아버님, 저 이혼 진행할 거예요. 집이고 돈이고 필요 없어요. 결정 안 바뀝니다. 야, 강민수, 내가 얼마나 중간에서 공을 들였는데 넌 왜 조심을 안 해, 이 등신아? 저는 그 말에 멈칫했어요.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조심을 안 했다고? 신우이는 저와 시선이 마주치더니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님,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조심을 안 했다니요? 형님, 혹시 형님은 강민수가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어요? 신우이가 대답을 못하고 제 눈을 피했어요. 형님, 왜 대답을 안 해요? 알고 있었냐고요?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고개를 돌리셨어요. 시가 인간들 모두 제 눈을 피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안 전체가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구나. 나만 바보같이 지금 알았던 거네? 다들 알면서 나한테 숨긴 거야. 아이씨, 됐어. 지금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 이제 그만하자. 나도 피곤해. 뭐? 피곤해? 네가 지금 피곤하다고? 그래, 씨발. 처음부터 이 결혼은 하는 게 아니었어. 괜히 엄마 말 듣고, 그게 무슨 소리야? 됐어. 어차피 이혼하자며. 더 알아서 뭐해. 아니, 끝까지 들을 거야. 똑바로 말해.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었다니? 엄마 말을 듣다니? 그게 다 무슨 뜻이야? 그 순간 상간녀 배에 있던 수술 자국이 떠올랐어요. 결혼 못한 이유라고 소리치던 그 흉터요. 그 여자 배에 있던 상처. 그게 뭐야? 왜 그게 결혼 못한 이유라는 거야? 남편이 대답을 안 했어요. 저는 문득 며칠 전 시아버지 컴퓨터에서 봤던 파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여자들 이력서, 혈액형, 키, 몸무게, 가족력, 건강 정보만 빼곡히 적혀 있던 그 파일들이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잠깐. 설마 너 그 여자가 건강에 문제 있어서 결혼 안 한 거야? 어머님, 설마 그 여자 수술 받았다고 결혼 안 시킨 거예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셋 다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쌍둥이 형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신장병으로 죽었다던 남편의 형.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강민수, 너 형이 신장병으로 죽었다고 했지? 이제 알겠네. 그럼 강민수도 나중에 같은 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설마 그때를 대비해서 건강한 여자를 골라서 결혼시킨 거야? 나중에 신장 이식해줄 사람이 필요할지도 몰라서? 그럼 강민수 네가 만나던 그 여자 수술 자국은 신장 수술 자국이었니? 그 여자가 신장이 하나 없어서 결혼을 안 한 거야? 말해봐. 이거 미친 새끼들 아니야? 제 말에 시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가 나쁘니?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나는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야. 민호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민수마저 잃을 수는 없잖아. 우리 다 죽고 나면 누가 민수를 지켜주겠어? 그때 옆에서 민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 도와줄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장기 이식해줄 사람이잖아. 어머님은 날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예비 장기로 본 거네? 그게 아니야. 말을 그렇게 하니. 나는 그냥... 아버님, 컴퓨터에 있던 그 파일들, 젊은 여자들 이력서에 건강 정보만 잔뜩 적혀 있던 거, 그게 다 며느리감 고르던 거였어? 건강한 신장 2개 달린 집안에 가족 병력이 없는 여자 찾던 거였냐고.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신우이를 가리켰습니다. 형님은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형님이 동생한테 신장 주면 되잖아. 왜 그걸 굳이 며느리 시키려고 이딴 짓을 해? 신우이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너는 몰라. 형이 신장 이식 못 받아서 죽어갈 때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통을 모르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그 고통을 아니까 사전에 막아보고자. 미친놈아. 막말? 지금 막말이라고 했냐? 지금 막말을 누가 하는 건데? 그럼 너는 왜 네 형한테 이식 안 해줬어? 쌍둥이잖아. 안 맞을 리가 없는데.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대답을 못해? 너도 안 해줬잖아. 형님도 안 해줬네? 자기 가족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안 해준 거잖아. 부모님도 안 해줬고 가족이라는 사람들 아무도 안 해줬으면서 그 역할을 나한테 떠넘기려고 결혼시킨 거잖아. 저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을 차례로 훑어봤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희 다 미친 새끼들이야. 알아? 내가 니들 자식 장기 보관함이니?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생일 케이크를 팔로 쓸어버렸어요.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죠.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쓰레기 새끼들. 저는 그날 밤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죠. 엄마는 제 등을 쓸어주시며 잘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앞에 앉아 결혼 경위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소개로 남편을 만난 것,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인 음식 간섭, 남편의 외도, 그리고 제가 장기 이식용 며느리로 선택됐다는 사실까지요. 변호사님은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님은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사기 혼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미리 제 메일로 보내둔 이력서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의 건강정보가 빼곡히 적힌 그 파일들이요. 변호사님은 파일을 확인하시더니 시아버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하셨죠. 채용 목적으로 수집한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에 사용한 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요. 저는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편에게는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시댁 가족 전원에게는 공동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셨죠. 저는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시아버지 형사고소, 시댁 가족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전부 진행하기로 했어요. 나를 사람 취급 안 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사정하셨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이혼 소송 마무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요. 그리고 결국 이혼 소송에서 저는 승소했어요.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냈습니다. 시아버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셨죠. 시댁 가족 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됐어요. 저는 배상금을 전부 받아냈습니다. 나를 사람 취급 안 한 대가였죠.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와 점심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으려는데 창가 쪽 테이블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민수였어요. 전 남편이요. 맞은편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죠. 둘이 어색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맞선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지켜봤어요.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얼굴이 굳어졌죠. 안녕하세요. 혹시 맞선 보시는 거예요? 네? 아, 네. 누구? 저 이 남자 전처예요. 반갑습니다. 여자가 당황하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근데 혹시 신장 2개 다 건강하세요? 네? 신장이요? 네, 건강한데 왜요? 다행이네요. 근데 조심하세요. 이 남자네 가족은 장기 이식용 며느리를 찾는 거거든요. 건강한 신장 2개 달린 여자요. 저도 그렇게 골라진 거였어요. 회사 면접 때 가족력까지 다 조사해서요. 여자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민수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방해하지 마라. 이게 봐주니까 죽을라고. 남편이 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려고 손을 올렸어요. 저는 재빠르게 무릎을 올렸습니다. 남편의 낭심을 정확히 찍어버렸죠. 2번째였어요. 아이씨!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2 손으로 사타구니를 감싸고 굴러다녔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죠.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야, 강민수. 너 같은 쓰레기 새끼들은 종족 번식 자체를 하면 안 돼. 알겠어? 저는 돌아서서 당당하게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친구가 뒤따라 나오며 뭐냐고 물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밥은 다른 데서 먹자고요. 레스토랑을 나온 저는 거리를 걸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몇 달 뒤 저는 받은 위자료와 배상금으로 예전부터 꿈꿔왔던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막연히 품고 있던 꿈이었죠. 남편과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거였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어요. 향기로운 꽃들 사이에서 하루를 시작하죠. 장미, 튤립, 수국, 리시안셔스. 예쁜 꽃들을 다듬고 포장하고 손님들에게 건네요. 손님들이 꽃을 받아들고 웃을 때마다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예비 장기도 아닌 그냥 저 윤서진으로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